좋아요, 구독! 오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대장주 삼바 앞세워 바이오주 더 간다.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연준 FOMC 회의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집중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요. 헤드라인 조금 더 풀어주시죠. 일단 금리 인하 같은 경우가 9월에 좀 거의 확실시가 되는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바이오 섹터가 지금 전반적인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난 상반기 대비했을 때 현재 살아남은 섹터가 또 바이오 섹터밖에 거의 없습니다. 현재 반도체 쪽에서 외국인 수급 빠져나가고 있고, 현대차라든지 혹은 뭐 전력기기 쪽에서도 굉장히 약세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어떤 바이오 섹터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그렇고 이제 8월 달에 랭라나자 쪽에 대한 FDA 승인에 대한 부분들, 알테오젠도 9월에 키트루다 SC 임상 3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선 전까지 CDMO 쪽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어서, 지금 이슈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연속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바이오 섹터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한다. 다만 우리가 바이오 섹터를 접근할 때 지금 낙폭이 과대한 종목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나요? 라고 보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보면은 지금 계속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계속 움직여 있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대다수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수급이 잘 안 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뭐 과거에는 바이오 섹터가 좀 움직인다면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였지만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현재 바이오 섹터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이전에는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바이오가 좀 기대감에 의해서 꿈을 쫓는 기업이라고 해서 좀 기대감에 먼저 올랐다면은 이제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실제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실적이 잘 나와줄 거나 혹은 나와줄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여기에 지금 잘 움직이고 있던 비만 치료제라든지 CDMO라든지 혹은 뭐 플랫폼, ADC 핫하긴 한데 여전히 조금 더 봐야 한다. 그 이유가 지금 빅파마들이 그쪽에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고 M&A 규모만 하더라도 점점 증가하는데 이들이 돈을 쓰는 쪽이 결국 그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이 흐르는 쪽에 더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의 경우 금리 인하 진행 시 주도 산업군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급 역시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랠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시장을 달군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과 산도스의 이야기인데 최근 계속해서 갑작스럽게 주목받고 있기도 하고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 역시도 함께 넘어가야 될 체크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제 갑자기 공시가 나왔어요. 산도스와의 계약 공시가 좀 변경된 부분들이 나왔는데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을 때는 22년에 계약한 부분들이 독점이고 단일 계약이었던 부분들이 갑자기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품목 기술 수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 내용이라든지 금액 혹은 뭐 진행에 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비밀로 붙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를 했던 이유는 이때 당시 공시가 나오기 전에 알테오젠의 가격은 굉장히 약세를 펼치긴 했으나 전거래일 5%, 6%, 7%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준 것은 그만큼의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키트루다 SC에 대한 기대감이 대다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산도스와의 플러스 알파가 진행이 되면서 기대감은 굉장히 붙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산도스와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바이오시밀러 기업도 그렇고 빅파마들도 그렇고 알테오젠의 기술력을 탐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형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알테오젠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히알루로니다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관련했을 때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더 가져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알테오젠과 할로자인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서 공급처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빅파나들은 또 제형 변경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투약 시간이라든지 사용자의 편리성도 중요하긴 하나 빅파마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약값을 방어하는 거잖아요. 결국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왔을 때 그 막대한 이익을 더 방어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제형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유럽에서 램시멀 SC로 출시를 했지만 미국에선 진펜트라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지금 SC 제형으로 변경을 하면은 신약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특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약에 대한 그 수익성을 조금 더 방어해주기 때문에 지금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저하 둔화를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산도스라든지 머크 쪽에 대한 사례를 보게 되었을 때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좀 더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알테오젠의 그 투자 포인트 자체는 키트루다 SC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점이 아직까지 주가에 다 녹아들지 않았다. 로열티를 3% 받느냐, 4% 받느냐, 5% 받느냐에 따라서 결국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가 달려 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 이제 엄민용 애널리스트라고 굉장히 강하게 커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리포트를 보면은 3%를 받았을 때 30만 5천 원, 4% 받을 때는 36만 원, 5%일 때는 42만 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로열티를 어떻게 받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어서 결국 지금 키트루다 SC 쪽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고 조금 더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머크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긍정적인 성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알테오젠 공시를 통해 8%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 역시도 나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직전에 말씀해 주셨던 머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데 머크와 우리 국내 관련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머크 쪽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키트루다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머크가 성적표를 공개하고 나서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원래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선 기대치가 좀 높았던 탓에 1% 정도 프리마켓에서 약세 흐름들을 펼쳤다가 가이던스가 공개되고 나서 한 10%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던스 인하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이바이오를 인수하게 되면서 가이던스는 좀 하향한 부분들이 나와지고 있고요. 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2분기 매출도 그렇고 EPS 자체도 시장의 기대치를 좀 상회하는 부분들이 나와줬고 그중에서 키트루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예상치보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는데 머크 같은 경우에서 전체 매출에서 약 40%에서 50%가 키트루다이다 보니까 결국 키트루다를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특히 키트루다가 SC로
변경하게 되었을 때 지금 알테오젠이 얼마나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SC 쪽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받을 수 있는 로열티에 따라서 주가의 상방이 굉장히 갈리다 보니까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머크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게 28년 키트로다 연간 매출 목표가 40조.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치면 분기로 따졌을 때 10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보여줬던 키트로다의 매출이 이미 10조입니다. 좀 예상치보다 굉장히 빠르게 키트로다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키트로다가 YOY 대비했을 때 16% 정도의 성장세가 나와줬거든요. 그럼 앞으로 28년까지 보수적으로 10% 정도의 성장세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도 한 28년의 키트로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58조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모가치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실적을 보면서 단순하게 계산 때려봤어요. 이제 구체적이지는 않고 단순하게 계산만 때려봤을 때 약 58조 정도로 계산을 해보고 SC 쪽에 대한 전환율 50% 정도 그리고 로열티를 3%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한 9천억 원 정도의 예상이 나오는데 관련했을 때 이전에 애널리스트가 추정했을 때 5% 정도의 로열티가 한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머크 쪽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의 상방은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머크의 하락세가 좀 걸리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눌렸을 때마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조금 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는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바로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90만 원을 훌쩍 넘어서 100만 원 목전까지 가 있는데요. 다음 황제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셀트리온 그룹주 역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팀장님께서 보셨을 때 두 종목 가운데 어떤 부분 하반기에 조금 더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어떤 부분 조금 더 주목해야 될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이 아니고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꿈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고 잘 나와주면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것에 더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빅파마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CDMO 쪽에 대해서 업계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충분히 황제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실적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수급도 굉장히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데에 더해서 대선 전까지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충분히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세간의 인식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긴 하나 나는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했을 때 조금 더 탄력적인 부분들을 기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이넥스 쪽이 조금 더 변동성을 키워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바이넥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SC 쪽에 대한 기대감, 특히 미국 쪽에 대해서 점유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독일과 좀 유사한 환경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유럽에서 좋은
침투율을 보여줬던 그 효과를 미국 쪽에서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셀트리온 지금 현재 박스권을 굉장히 힘겹게 탈출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 라인대를 다시 한번 내려가지 않는 이상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